2019년 8월 20 며칠이요? 오늘 7일, 8일, 28일. 어린 왕자 지은이 프랑스의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 6살 적에 나는 원시림을 묘사한 책을 본 기억을 되살려 그림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 보이며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왜 모자가 왜 무서워? 그러나 내 그림은 모자가 아니라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른들은 모든 것을 일일이 설명해 줘야만 알아들으니 참으로 답답하지요. 어른들은 나보고 그런 그림 따위는 그만 그리고 차라리 지리, 역사, 산수, 문법에 관심을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6살 때 화가가 되는 꿈을 버렸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는 꿈을 이룬 뒤 어쩔 수 없이 고른 직업이었지요. 나는 전 세계를 마음대로 날아다녔습니다. 세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어른들을 만났고 그때마다 보아뱀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나는 서로 가슴을 열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도 없이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비행기 엔진이 고장나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엔진을 수리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나를 불러 깨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양 한 마리만 그려져 멋진 옷을 입은 예쁜 소년이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양을 그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을 그려주었습니다. 아니야. 난 보아뱀 뱃속에 있는 코끼리는 싫어. 나는 양을 갖고 싶단 말이야. 소년은 내 그림을 처음으로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양을 그려주었습니다. 싫어, 이 양은 병이 들었잖아. 그래서 나는 다시 양 한 마리를 그렸습니다.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야, 뿔이 있으니까. 나는 비행기를 고쳐야 했으므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상자를 하나 그려주며 말했습니다. 양은 그 안에 들어있어. 놀랍게도 소년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맞아, 내가 원하던 거야. 그렇게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된 것입니다. 어린 왕자가 어디서 왔는지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게는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서 내가 묻는 말에는 조금도 귀 기울이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다만 어쩌다 우연히 하는 말로 차츰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령 어린 왕자가 내 비행기를 보고 물을 때입니다. 이 물건은 뭐야? 이건 물건이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야, 비행기. 그러자, 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구나. 어느 별에서 왔어? 어린 왕자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왔니? 내 물음에 어린 왕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왕자의 고향은 소행성 B6125입니다. 별의 크기가 집 한 채보다 조금 클까 말까 하다고 합니다. 별에 관해서는 비극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양이 나무를 먹으니까 바오바브 나무도 먹겠지? 아니야, 그건 너무 크거든. 바오바브 나무도 커다랗게 자라기 전에는 작은 나무였잖아. 그러니까 양이 먹을 수 있어.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는 바오바브 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너무나 크고 빨리 자라기 때문에 큰 뿌리로 별에 구멍을 뚫는다고 합니다. 어린 왕자가 사는 소행성 B6125는 너무 작기 때문에 뿌리가 커다랗고 굵은 바오바브 나무가 자라면 자칫 별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해서 얘기 듣고 있는 거지. 나는 해질 무렵을 좋아해. 우리 해지는 걸 구경하러 가. 하지만 기다려야 돼. 뭘 기다려? 해가 지기를 기다리는 거지. 어린 왕자는 약간 이상해하는 눈치더니 이윽고 웃었습니다. 난 아직도 우리 집에 있는 줄 알았지 뭐야. 정말 그랬습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몇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면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해질녘을 구경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떤 날에는 해가 지는 걸 43번이나 보았어. 아주 슬펐거든.
그날 너는 왜 그렇게도 슬펐니? 내 물음에 어린 왕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43번이나 갔대요. 자기가 사는 행성이 너무 작아서. 계속 쫓아가면 되잖아. 사라지면 쫓아가고 사라지면 쫓아가고. 다섯째 되는 날 역시 양 덕분에 어린 왕자의 비밀을 한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양은 작은 나무를 먹으니까 꽃도 먹겠지? 가시가 있는 꽃도. 물론 가시가 있는 꽃도 먹지. 그럼 가시는 어디에 필요해? 가시는 아무것도 아니야. 꽃들이 공연히 심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야. 가시는 꽃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야. 나는 비행기를 고치느라 바빠 더 이상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해. 나에겐 지금 중대한 일이 있어. 중대한 일이라고? 아저씨도 다른 어른들처럼 말하고 있잖아. 어린 왕자는 정말 화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금빛인 머리칼이 온통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지요. 수백만 개의 별들 중에 단 하나밖에 없는 곳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그 사람은 속으로 내 꽃이 저기 어디인가 있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거든. 하지만 양이 그 꽃을 먹는다면 갑자기 모든 별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런데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자 나는 손에서 연장을 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린 왕자를 위로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두 팔로 어린 왕자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양이 꽃을 먹지 못하게 굴레를 그려줄게. 그러나 더 이상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어린 왕자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키고 붙잡을 수 있을지 모르는 내 자신이 무척 서툴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내 별에 장미 한 송이가 피어났어. 물을 달라거나 바람을 막아달라면 나를 귀찮게 했고 가시를 뽐내기도 했지. 그래서 물을 주고 바람막이를 해주었어. 어린 왕자는 한숨을 쉬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았어야 했어. 꽃의 말엔 절대로 귀 기울이는 법이 아니거든. 바라보고 향기만 맡아야 돼. 그런데 난 그걸 즐길 줄 몰랐어. 어린 왕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이해할 줄 몰랐어. 꽃의 말보다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하는데. 장미의 심술 뒤에는 사랑이 숨어 있다는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난 너무 어려서 장미를 사랑할 줄 몰랐던 거야.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진 나는 도망치고 말았어. 여행을 한다며 떠나온 것이지. 아마도 영영 돌아가지 못할지도 몰라. 나는 이후 어린 왕자가 이동하는 절세들을 이용해 별을 왔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별을 떠나기 전 화산 3개를 깨끗이 청소하고 바오바브 나무 싹들을 모두 뽑아냈으며 장미에게 유리 덮개를 씌워주고 슬픈 작별을 했다는 사실을 들을 수 있었지요. 어린 왕자가 다다른 양이 못 먹게 유리 덮개를 씌워줬다는 얘기지. 어린 왕자가 다다른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왕은 자줏빛천과 흰 담비, 모피로 만든 옷을 입고 작지만 위험 있는 옥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 신하가 한 명 왔구나. 어린 왕자가 오는 것을 보자 왕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라. 어린 왕자는 앉을 자리를 찾았으나 별이 온통 왕의 호사스러운 망토로 뒤덮였기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피곤이 몰려와 하품을 했습니다. 왕 앞에서 하품을 하는 것은 예절에 어긋난다. 하품을 금지하노라. 기나긴 여행을 해서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내게 명하노니 하품을 하도록 해라. 자, 어서. 왕은 모든 것을 명령했고 어린 왕자는 그런 행동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권위를 내세워 제멋대로 명령할 뿐이었습니다. 한숨을 쉬던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어른들은 참 이상하군. 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에 빠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별에서 B612에서 떠나오면서 장미꽃 두고 떠나오면서 지금 결국엔 사하라 사막에서 아저씨 만났잖아. 아저씨 비행기 조종사인 아저씨가 불시착해서 만났는데 자기 떠나온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떻게 만났는지. 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에 빠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야, 나를 찬양하는 사람이 찾아오는군. 안녕하세요. 이상한 모자를 쓰고 계시는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환호를 보낼 때 답례하기 위해서야. 너도 나를 찬양하지? 찬양하는 게 뭐죠? 그건 내가 이 별에서 가장 잘생겼고, 가장 옷을 잘 입고, 가장 부자이고, 가장 똑똑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지. 하지만 이 별엔 아저씨 혼자밖에 없잖아요.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나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하군.
다음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 하세요? 술을 마시지. 왜 술을 마시죠? 잊기 위해서. 무엇을 잊기 위해서요? 부끄럽다는 걸 잊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며 술꾼이 대답했습니다. 뭐가 부끄러운데요? 술을 마신다는 게 부끄러워. 난처해진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나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하군. 어느 한 별을 지나 어린 왕자가 도착한 별은 모든 별 중에서 가장 작은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있을 자리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 아저씨, 왜 가로등을 지금 막 껐어? 그건 명령이야. 명령이 뭐야? 가로등을 끄는 거지. 가로등 켜는 사람은 다시 불을 켰습니다. 왜 지금 가로등을 다시 켰어? 명령이야. 어린 왕자는 별을 떠나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 그래도 왕이나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나 술꾼보다는 덜 어리석지. 내가 친구로 삼을 수 있었던 사람은 저 사람뿐이었는데 별이 너무 작아 두 사람이 있을 자리가 없어. 다음 별에는 책을 읽는 늙은 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꺼운 책들은 뭐예요? 여기서 뭘 하시는 거죠? 난 지리학자란다. 바다, 강, 도시, 산, 사막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지. 그거 참 재밌네요. 그런데 이 별에는 바다도 있나요? 난 몰라. 할아버지는 지리학자잖아요. 그렇지만 난 탐험가는 아니거든. 지리학자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니까 한가롭게 돌아다닐 수가 없지. 서재에서 탐험가들을 만나 질문을 하고 그 사람들의 기억을 기록하는 거야. 저는 여행 중이에요. 하지만 모든 별을 다 가볼 수는 없으니 어디를 가는 것이 좋을까요? 지구로 가봐. 대단히 유명한 별이거든. 그래서 어린 왕자는 지구로 왔습니다. 7번째 별이었죠. 지구에서 어린 왕자가 처음 만난 것은 뱀이었습니다. 안녕? 지금 여긴 어디지? 지구야, 아프리카지. 그럼 지구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니? 여긴 사막이야. 사막에는 아무도 없어. 지구는 아주 크거든. 뱀이 말했습니다. 근데 여긴 무엇 때문에 왔니? 어떤 꽃과 골치 아픈 일이 있었거든.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뱀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넌 아주 재밌게 생겼구나. 손가락처럼 가느다랗고 발이 없으니 여행도 할 수 없겠고. 그래도 난 왕의 손가락보다 더 힘이 세. 또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그가 태어난 땅으로 돌려보낼 수 있고. 뱀의 수수께끼 같은 말에 어린 왕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막을 지나는 동안 어린 왕자가 만난 것은 오직 꽃 한 송이뿐이었습니다. 꽃잎이 석장 달린 볼품없는 꽃이었지요. 안녕? 사람들은 어디에 있지? 사람들이라고? 오래전에 몇 사람을 본 적은 있어. 하지만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서 바람에 날려다니거든. 어린 왕자는 높은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린 왕자가 아는 산이라고는 겨우 무릎에 닿는 화산 3개가 고작이었지만 높은 산에서는 지구 전체와 사람들 모두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안녕? 어린 왕자가 소리쳤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메아리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참 이상한 별이군. 메마르고 험하고 게다가 사람들은 상상력이 없어 내가 한 말만 흉내내다니. 내 별에 있는 꽃은 언제나 먼저 말을 걸어왔는데.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걸어서 드디어 장미가 활짝 핀 정원에 이르렀습니다. 안녕?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하자 장미꽃들이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별에 있는 꽃과 똑같이 생겼기에 어리둥절해진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니? 우리는 장미꽃이야. 어린 왕자는 자기가 아주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와 같은 꽃은 하나뿐이라고 장미꽃이 어린 왕자에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원 가득히 똑같은 꽃들이 수천 송이나 있다니요. 거짓말쟁이라는. 여우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난 아주 슬프단다. 난 너하고 놀 수 없어. 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어린 왕자의 말에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길들여진다는 게 뭐지?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넌 그저 소년이고 나는 그저 여우일 뿐이야. 관계를 맺기 전에는 말이야.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는 너에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내가 아는 꽃 한 송이도 나를 길들인 걸 거야. 그럴지도 모르지. 지구에 온갖 것이 다 있으니. 아니야, 지구에서가 아니야. 여우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럼 다른 별에서? 여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자기 이야기로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나는 닭을 쫓고 사냥꾼은 나를 쫓지.
닭들도 사냥꾼들도 모두 다 똑같아. 너무 심심해. 하지만 내가 날 길들이면 내 생활은 밝아질 거야. 너의 발자국 소리는 나를 땅굴에서 불러낼 테고 정말 근사할 거야. 부탁이니 나를 길들여줘. 나도 그러고 싶어. 어린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이튿날 어린 왕자는 다시 왔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왔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가령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걸? 시간이 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고 4시가 되면 안절부절 못할 거야. 행복의 값어치를 알아낸 거지. 하지만 내가 아무 때나 오면 나는 몇 시에 날 치장할지 알 수가 없잖아? 만남에는 의식이 필요한 거야. 잠시 후 떠날 시간이 다가왔을 때 여우는 말했습니다. 다시 정원으로 가서 장미꽃을 보렴. 그러면 내 장미꽃이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내게 돌아와 작별 인사를 해주면 한 가지 비밀을 선물할게. 어린 왕자는 정원으로 장미꽃을 보러 갔습니다. 너희는 내 장미꽃과 닮지 않았어. 아무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거든. 너희는 예전의 여우와 같아. 지나가는 사람들은 내 꽃과 너희를 똑같이 보겠지만 내 장미꽃은 너희 모두보다도 중요해. 내가 물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불평이나 자랑 때로는 침묵에 귀 기울여 준 것도 내 꽃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돌아갔습니다. 안녕, 내 비밀은 이거야. 진실은 오로지 마음으로만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는 여우의 말을 잘 기억하기 위해 되뇌었습니다. 내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내가 너의 장미꽃보다 보낸 시간 때문이야. 사람들은 진리를 잊어버렸어. 하지만 넌 그걸 잊으면 안 돼. 너는 내 장미에게 책임이 있는 거야. 사막에 불시작한 지 8회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을 마시며 어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난 아직도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어. 마실 거라고는 없고 물이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다. 나도 목이 말라 우물을 찾으러 가. 사막 한가운데에서 우물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짓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왕자가 잠이 들었을 때 나는 어린 왕자를 안고 걸었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나는 동틀 무렵에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어린 왕자는 웃으며 줄을 잡고 도르래를 잡아당겼습니다. 우물을 깨웠더니 노래를 불러 물을 마시고 난 어린 왕자가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약속했잖아. 양에게 굴레를 씌워준다고. 난 그 꽃한테 책임이 있어. 나는 끄적거려 두었던 그림을 주머니에서 꺼내주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림을 보고 활짝 웃었습니다. 바로 이 근처야. 1년 전에 내가 지구에 떨어진 게.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해야 해. 아저씨는 기계로 돌아가. 난 여기서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내일 저녁에 돌아와. 다음날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보니 어린 왕자가 우물 옆에 낡은 돌담 위에 걸터앉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담밑을 내려다보고는 기겁을 했습니다. 30초 만에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는 노란 뱀이 어린 왕자를 향해 몸을 꼿꼿이 세우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놀라 달려가자 뱀은 모래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저씨가 비행기를 고쳐서 기뻐.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지? 그걸 어떻게 알았지? 나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 그건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어려워. 그래도 나에겐 아저씨가 준 양이 있어. 그리고 그 양을 넣어둘 상자도 있고 굴레도 있고. 그러니 다시 심각한 표정이 되어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오지 마. 아마도 난 아픈 것처럼 보일 거야. 죽은 것처럼 보이겠지. 그러니까 보러 오지 마. 그럴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게 벌써 엿새 해 전의 일이었습니다. 나와 다시 만난 친구들은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나는 6년 전 일이란 얘기야. 나는 슬퍼했지만 피곤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친구들에게 둘러댔습니다. 이제는 내 슬픔도 약간 가졌습니다. 나는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자세히 잘 보아두었다가 여러분이 언젠가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할 때 이와 똑같은 풍경을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리로 지나가게 되거든 발걸음을 서두르지 말고 별빛 아래서 잠시 기다려보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어린 왕자의 B612 별이 반짝이면서 사막 위에서 반짝이면서 끝나. 녀석들 내일 다시 읽어봐.